김현도 회장은 오랜만에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H미디어 본사 최고층 사무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7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병상에서 보낸 시간은 김현도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현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를 떠나 있는 동안 밀린 일들이 산더미였거든요. 게다가 요즘 젊은 임원들은 김현도가 물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김현도는 잠시 숨을 돌렸어요.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문득 김현도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악보 파일이 하나 있었죠. 40여 년 전 김현도는 작곡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음악에 미쳐 살았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하고 가업을 이어받아야 했죠. 그 악보 파일 안에는 단 하나의 곡만 들어 있었어요.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멜로디였습니다. 김현도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오선지 위에 그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곡은 한때 사랑했던 여인 윤서진에게 들려주었던 멜로디였어요. 대학생이던 그와 음악교사였던 윤서진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그때 김현도가 윤서진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죠. 김현도는 외국 유학길에 올랐고 윤서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도는 일찍 회사에 나왔어요. 어젯밤 그 악보를 보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김현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는 분명히 자신이 만든 곡이었어요. 완성되지 않은 채로 서랍 속에 묻혀있던 바로 그 곡 말이죠. 김현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아는 거지? 김현도는 중얼거렸어요. 이 세상에서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윤서진 뿐이었는데요. 그 멜로디가 복도에서 들려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콧노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김현도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투명 유리 너머로 한 젊은 여성이 청소도구를 들고 일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여성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김현도는 유리벽에 기대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도대체 누구인가? 김현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윤서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다시 들은 그 멜로디는 김현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김현도는 유리벽 너머로 그 젊은 여성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H미디어 로고가 새겨진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모습이 꽤 야무져 보였죠. 한수아는 물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여전히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던 곡이었어요. 어머니 윤서진은 밤마다 수아를 재우면서 그 곡을 불러주곤 했죠. 우리 수아야, 이 노래는 아주 특별한 노래란다. 엄마가 젊었을 때 누군가 만들어준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아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도 무의식 중에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김현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여성이 부르는 노래가 정말 자신이 만든 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히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죠. 회사 회장이 야간 청소부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하고 더욱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수아는 청소를 마치고
물걸레를 헹구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죠. 아,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소음을 냈네요. 수아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에 서 있는 남성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고급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인 것 같았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방금 흥얼거리던 노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김현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래요? 아, 제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나요? 죄송해요. 업무 중에 부적절했네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멜로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김현도는 수아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특별한 노래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시던 곡이거든요. 제목도 모르고 누가 만든 건지도 몰라요. 김현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장가라고 했다는 것은 그 여성의 어머니가 그 노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윤서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김현도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건가요? 수아가 되물었어요. 김현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글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현도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일을 마저 해야 해서요. 좋은 밤 되세요. 수아가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김현도는 그 자리에 서서 수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현도는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비서, 어제 밤 야간 청소를 했던 직원 중에 30 초반 정도 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박비서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윤서진과 관련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김현도는 다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수아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근무 스케줄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김현도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멜로디를 생각했어요. 40여 년 만에 다시 들은 그 노래는 김현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윤서진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리움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사흘 후 박비서가 김현도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김현도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박비서를 바라봤죠.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박비서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김현도는 파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김현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수아, 만 33세, 모친은 고 윤서진 씨로 5년 전 간암으로 사망. 김현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40여 년 전 그 여름날 대학교 음악실에서 처음 만난 윤서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박비서, 잠시 나가 있어 주세요. 김현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현도를 바라봤지만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현도는 파일을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윤서진은 김현도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죠.
남편의 도박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했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후 윤서진 씨는 여러 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50대 중반에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이사했으며 딸 한수아 씨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김현도는 파일을 덮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윤서진이 그토록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김현도는 40여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김현도의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현도는 장남으로서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김현도의 꿈은 음악이었죠. 매일 대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작곡에 몰두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윤서진은 김현도보다 3살 많은 음악교사였습니다. 윤서진은 김현도의 재능을 알아봤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김현도는 윤서진을 위해 곡을 만들어 주었고 윤서진은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죠. 현도야, 이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 나만을 위한 노래구나. 윤서진이 김현도의 손을 잡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김현도는 윤서진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죠. 음악교사 따위와 결혼하겠다고? 절대 안 된다.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격에 맞는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 아버지의 호통이 귀에 생생했어요. 김현도는 윤서진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윤서진은 오히려 김현도를 위해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죠. 현도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돼. 음악은 포기하더라도 내 가족과 화해하는 게 맞아. 윤서진은 울면서 김현도에게 말했어요. 김현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결국 김현도는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윤서진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김현도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윤서진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회사 경영에 매진했죠. 그런데 수아가 윤서진의 딸이라니. 김현도는 중얼거렸어요. 파일을 다시 펼쳐보니 한수아의 출생연도가 적혀 있었죠. 계산해보니 김현도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혹시 수아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윤서진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김현도는 한수아의 현재 상황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으며 낮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H미디어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빚을 졌고 현재도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윤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현도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만약 자신이 그때 윤서진을 지켜줬다면 윤서진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김현도는 한수아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수아가 의심할 게 뻔했죠. 더욱이 자신이 윤서진의 옛 연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김현도는 다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한수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수아는 다른 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김현도는 수아가 있는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아는 회의실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김현도는 그 모습을 보며 윤서진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수아의 눈매와 목소리가 윤서진과 닮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뵌 적이 있죠? 김현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돌리며 김현도를 알아봤죠. 아,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아직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 밀린 업무가 있어서요. 수아 씨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현도가 수아의 이름을 부르자 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아, 명찰에 적혀 있더라고요. 김현도는 얼른 둘러댔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수아 씨, 혹시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며칠 전에 여쭤봤는데 답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서요. 수아는 잠시 손을 멈추고 김현도를 바라봤어요. 왜 자꾸 어머니에 대해 묻는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음악교사셨어요. 여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음악교사요? 그럼 수아 씨도 음악을 좋아하시겠네요.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배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음악은 포기하게 되었죠. 수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김현도는 가슴이 아팠죠. 만약 자신이 윤서진을 도와줬다면 수아는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일주일 후 김현도는 박비서를 통해 한수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H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수아를 추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였죠. 한수아 씨를 찾습니다. 박 비서가 청소 휴게실에서 수아를 불렀어요. 수아는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자신을 찾는다니 당황스러웠어요. 저를 찾으신다고요? 네. 회사에서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 비서는 수아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아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왜 자신 같은 청소부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희 회사에서는 재능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아 씨께서 그 대상자로 추천되셨어요. 박 비서가 설명하자 수아는 더욱 당황했어요. 추천이요? 누가 저를 추천했다는 건가요? 저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냥 평범한 청소부인데요. 음악적 재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아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 만났던 그 남자가 자꾸 어머니와 음악에 대해 물어본 것이 생각났죠. 혹시 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누가 저를 추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으니 믿기가 어렵네요. 그건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박 비서도 사실 김현도가 왜 수아를 특별히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지시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수아는 그 자리에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상담실을 나왔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심이 커져갔어요. 그날 밤 청소 시간에 수아는 김현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현도는 일부러 수아가 있는 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아 씨. 아, 안녕하세요. 수아는 이전보다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김현도는 그 변화를 감지했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혹시 저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한 게 당신인가요? 수아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현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수아 씨가 음악에 재능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죠?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인데요. 수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아는 사람들의 가식적인 친절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머니가 이혼한 후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수근거렸죠. 단순히 재능이 있으신 분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김현도가 설명했지만 수아는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특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수아의 말에 김현도는 마음이 아팠어요. 윤서진이 수아에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웠죠.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음악을 포기하신 게 아깝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언제 음악을 포기했다고 말했나요? 저는 그냥 어머니 얘기를 했을 뿐인데 왜 자꾸 저에 대해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수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김현도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죄송해요. 제가 오해할 만한 말을 했나 보네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수아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김현도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당신 어머니의 옛 연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저는 이 회사의 임원입니다. 가끔 직원들 중에서 재능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김현도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죠. 임원이시라고요? 그럼 저 같은 청소부와 대화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게다가 제 이름까지 알고 계시고요. 수아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어머니가 아픈 동안 수아는 여러 번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병원비가 급하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정말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도움이요? 왜요? 저와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죠. 김현도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죠. 수아 씨,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프로그램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거든요. 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청소 도구를 챙겨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김현도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수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심만 샀죠. 어떻게 하면 수아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 밤 김현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윤서진이 수아에게 세상을 조심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 이해되었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했던 윤서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김현도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야 했죠. 다음 날 김현도는 박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수아 씨가 일하는 카페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카페와 우리 회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요. 박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도가 왜 한 청소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회장의 지시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김현도는 수아에게 직접 접근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움도 있었죠. 만약 수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지만 김현도와 한수아 사이의 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김현도를 피했고 김현도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현도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죠. 더 이상 이렇게 숨길 수는 없어. 김현도는 박 비서에게 한수아를 회장실로 불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그분이 매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김현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40여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죠. 1시간 후 한수아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들어오세요. 김현도가 말하자 수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넓은 회장실을 둘러보며 더욱 위축된 표정을 지었죠. 앉으세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김현도는 수아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꼭 안고 소파 끝에 앉았어요. 저를 왜 자꾸 부르시는 건가요? 이미 거절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김현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수아 씨, 혹시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대답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김현도의 간절한 표정을 본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별로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젊었을 때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때 누군가 어머니를 위해 곡을 만들어줬다고도 하셨고요. 김현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곡이 혹시 수아 씨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인가요? 어떻게 아세요? 수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현도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죠. 이 악보를 한번 보세요. 김현도가 악보를 수아에게 건네자 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어요. 악보 위에는 40여 년 전 김현도의 젊은 필체로 멜로디가 적혀 있었죠. 이건 제가 항상 부르던 그 노래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현도는 수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죠. 그 노래는 내가 만든 곡이야. 내 어머니 윤서진을 위해서 말이야. 수아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악보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어머니를 안다고요? 40여 년 전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그리고 이 곡은 그때 그녀에게만 들려준 노래야. 김현도의 고백에 수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말했던 누군가가 바로 눈앞의 이 남자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서진이는 나에 대해 내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 김현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아는 악보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죠. 확실히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멜로디와 똑같았어요.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의 반대 때문에 포기해야 했어. 그리고 서진이와의 사랑도 포기해야 했지. 김현도는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윤서진과의 만남,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집안의 반대로 인한 이별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집안에서는 내가 음악교사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나는 약했고 결국 서진이를 떠나보냈지. 수아는 김현도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던 모습이 생각났죠.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수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현도는 고개를 숙였죠. 나는 서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반드시 도와줬을 텐데. 도와줬다고요? 40년이나 지나서요? 수아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김현도는 할 말이 없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이혼하고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아프실 때도 병원비 걱정하시느라 치료를 미루셨어요. 저는 대학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도와주고 싶다고요? 김현도는 수아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그럴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현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는 악보를 책상 위에 던지며 일어났죠.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김현도는 충격을 받았어요. 윤서진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서진이가 내 이름을, 네, 자주 꿈에서 현도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그게 누군지 몰랐지만요. 수아의 말에 김현도는 더욱 괴로워했어요. 윤서진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죄책감이 더 커졌죠. 수아야,
이제라도 널 지켜주고 싶어. 서진이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주고 싶어. 필요 없어요. 저는 어머니의 딸로만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수아가 단호하게 말하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김현도는 급하게 수아를 붙잡으려 했죠. 수아야, 잠깐만. 그만해요. 더 이상 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수아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김현도는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무너져 앉았죠. 진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수아의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아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유품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김현도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오래된 상자 속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 어머니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현도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죠. 현도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그가 만들어준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수아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김현도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현도가 음악을 포기한다고 했다. 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수아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김현도를 위해 스스로 이별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수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현도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김현도와 한수아의 관계가 밝혀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H미디어 내부에서 누군가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 김현도는 박 비서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김현도는 급하게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H미디어 김현도 회장, 40년 숨겨온 비밀딸 존재, 대기업 총수의 혼외자, 논란, 상속 구도 급변할까, 청소부로 일하던 회장의 숨겨진 딸, 재벌가,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기사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었어요. 일부는 한수아를 김현도의 혼외자로 단정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상속 문제와 연결해서 보도하고 있었죠. 김현도는 즉시 회사로 나갔습니다. 본사 앞에는 벌써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현도는 어렵게 사무실에 도착했죠. 박 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요. 박 비서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H미디어는 상장회사였고 이런 개인적인 스캔들이 주가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죠. 한편 한수아는 일하던 카페에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카페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왔거든요. 한수아 씨, 김현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장님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수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피했지만 집 앞에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수아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모든 커튼을 치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생활까지 공개되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날 오후 H미디어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현도를 견제하던 이사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사들의 발언에는 김현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특히 김현도의 조카인 김태준 상무는 더욱 적극적이었죠. 삼촌,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사와 개인 문제를 분리해서 말이죠. 김태준은 김현도가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야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회사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어요. 김현도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아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쓴 것이었어요. 수아가 자꾸 학비 걱정을 한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현도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수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머니도 김현도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현도는 음악으로 나를 살게 해줬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나는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내게 준 사랑은 평생 간직할 것이다. 이 문장을 읽고 수아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김현도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수아는 김현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저예요, 한수아입니다. 수아야, 괜찮니? 기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김현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언제든지 좋아. 어디서 만날까? 조용한 곳으로 와주세요. 기자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수아가 정한 장소는 어머니의 묘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김현도는 평상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죠.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수아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일기를 더 읽어봤어요. 그래,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사해 하셨더라고요. 김현도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윤서진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그 노래를 간직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수아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특정 페이지를 김현도에게 보여줬죠. 여기 보세요. 어머니는 그 노래가 자신을 살게 해줬다고 썼어요. 김현도는 윤서진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만든 곡이 윤서진에게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수아야, 나는 정말 몰랐어. 서진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말이야. 저도 처음에는 당신이 미웠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일기를 읽어보니 어머니가 먼저 이별을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김현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윤서진의 희생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현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를 사랑했던 분의 음악을 이어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수아야. 하지만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음악만큼은 이어가고 싶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수아의 말에 김현도는 희망을 느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수아는 의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모습이 젊은 시절의 윤서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김현도는 그날 수아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서진과의 추억,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많은 것들을 나눴어요. 비록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H미디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이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김현도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책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중 김태준 상무가 주도하는 이사들이 김현도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삼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겠어요. 김태준의 말에는 김현도를 축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주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김현도는 궁지에 몰렸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김현도는 박 비서와 함께 사표를 작성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박 비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현도는 깊게 한숨을 쉬었죠. 회사를 지키는 게 우선이야.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 김현도는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했어요. 윤서진과 수아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금요일 아침 H미디어 본사 1층 로비에는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었어요. 김현도는 정장을 차려입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죠. 안녕하십니까? H미디어 회장 김현도입니다. 김현도가 단상에 올라서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김현도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죠. 먼저 이번 일로 인해 회사와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현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예상했던 발표였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적이었죠.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이 수아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침착하게 단상으로 걸어갔죠. 잠깐만요. 수아가 마이크 앞에 서자 기자회견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현도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죠. 저는 한수아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수아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당당했죠. 김현도 회장님과 저희 어머니는 40여 년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현도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다른 발언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윤서진은 평생 음악을 사랑했고 김현도 회장님도 젊은 시절 훌륭한 작곡가였습니다. 두 분은 음악을 통해 만났고 음악을 통해 사랑했어요. 수아는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이어갔어요. 비록 두 분은 현실의 벽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은 음악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불러온 그 노래가 바로 김현도 회장님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 만든 곡이에요. 김현도는 수아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수아의 모습이 고마웠죠. 김현도 회장님은 제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음악으로 이어준 소중한 분이세요. 수아가 김현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현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분이 함께 만들어낸 그 음악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그 사랑의 노래를 말이에요. 기자들은 수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스캔들이 아닌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김현도 회장님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예술가이기도 해요. 수아의 말에 김현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죠. 저는 앞으로 김현도 회장님과 함께 어머니를 기리는 음악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수아의 제안에 기자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스캔들이 아닌 아름다운 이야기였거든요. 김현도 회장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하자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자들도 손뼉을 치며 감동을 표현했죠. 김현도는 수아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수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김현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김현도와 윤서진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수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어요. 진정한 사랑 이야기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마침내 결실을 맺다. 기업가의 숨겨진 예술론, 감동적이다. 언론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판에서 찬사로, 스캔들에서 감동 스토리로 바뀐 것이죠. H미디어의 주가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사회에서 김현도를 축출하려던 계획도 무산되었죠. 김태준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김현도와 수아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모든 게 끝났을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수아의 말에 김현도는 윤서진을 떠올렸어요. 정말 윤서진 같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음악재단 이야기는 진심이야?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아의 꿈에 김현도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어요. 윤서진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서진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김현도와 수아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음악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었죠. 6개월 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에 윤서진 음악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3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은 김현도가 개인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었어요. 1층은 음악교육실, 2층은 연습실, 3층은 작은 콘서트홀로 꾸며졌죠.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 관계자들, H미디어 임직원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까지 200여 명이 참석했어요. 김현도는 정장 대신 단정한 셔츠와 재킷을 입고 있었고 한수아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윤서진 음악재단 이사장 김현도입니다. 김현도가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40여 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인 윤서진을 기리는 이 재단을 통해 많은 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김현도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한수아가 단상에 올랐죠. 저는 윤서진 음악재단 음악감독 한수아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꿈꿨던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아는 지난 6개월 동안 음악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김현도가 최고의 선생님들을 소개해줬고 수아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을 키웠죠. 이 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어머니와 저처럼 말이에요. 수아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수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개관식의 하이라이트는 수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3층 콘서트홀에는 새로 들여온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지금부터 연주할 곡은 김현도 이사장님이 40년 전에 작곡하신 곡입니다. 제목은 서진에게입니다. 수아가 피아노 앞에 앉자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현도는 객석 맨 앞에 앉아 수아를 바라봤죠. 수아의 손가락이 건반을 터치하는 순간 아름다운 멜로디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40년 동안 완성되지 못했던 그 곡을 수아가 완성시킨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멜로디에 수아만의 감성이 더해졌어요. 슬프면서도 희망적이고 그리우면서도 따뜻한 선율이었죠. 김현도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마치 4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윤서진과 함께 음악실에서 보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연주가 끝나자 홀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김현도도 박수를 치며 일어섰어요. 수아는 피아노 앞에서 깊게 인사했죠. 연주가 끝난 후 김현도와 수아는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수아야,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서진이도 분명 기뻐했을 거야. 어머니가 옆에서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연주하는 내내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현도는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죠. 이제 우리는 서진이의 꿈을 이어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이야.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이어가겠어요.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참, 수아야.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 김현도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들어있었죠. 이건 내가 서진이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야. 결국 주지 못했지만 말이야. 수아는 그 반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서진이를 대신해서 말이야. 이런 귀한 걸 제가 가져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서진이의 딸이고 그녀의 음악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수아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받았어요. 40년 전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죠. 몇 달 후 윤서진 음악재단은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은 10명의 학생들이었어요. 김현도와 수아는 매주 재단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격려했어요. 김현도는 다시 작곡을 시작했고 수아는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죠. 어느 날 저녁 재단에서 작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장학생들과 지역 음악 동호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이었어요. 마지막 순서로 김현도와 수아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김현도는 지휘를, 수아는 피아노 연주를 맡았죠. 이 곡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작곡한 곡이에요. 김현도가 설명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호라는 희망찬 멜로디로 가득 찼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가 담긴 곡이었죠. 연주가 끝나고 스크린에는 윤서진의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윤서진에게 당신이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말이에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현도와 수아. 그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뜨거운 감동이 홀 안을 가득 채웠죠. 김현도는 윤서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 해냈어. 비록 늦었지만 내 꿈을 이뤘어. 이제 편히 쉬어. 한수아도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갈게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음악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재단 건물의 불이 꺼진 후에도 3층 콘서트홀에는 잔잔한 메아리가 남아있었어요. 40년 만에 완성된 사랑의 멜로디가 영원히 울려 퍼질 것 같았죠. 김현도와 한수아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죠. 윤서진 음악재단은 그 후 많은 음악인들을 배출했고 김현도와 수아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그 멜로디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